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일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명태균의 변호인 이소연 변호사죠. 이소연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두 사람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이런 속담이 있죠. 지금 명태균과 이준석이 하는 행실이 딱 그 미꾸라지 꼴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명태균은 갑자기 그야말로 갑툭튀했죠. 갑툭튀했습니다. 그런 명태균이 나타난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명태균의 뒤에는 처음부터 이준석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사태의 핵심은 명태균과 이준석 그리고 김영선이 얽힌 공천 뒷거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선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실패하니 김건희 여사와 얽힌 부분을 폭로하는 대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1번을 달라, 그걸로 이제 칠불사에서 만났죠. 그래서 협상을 위해 한밤중에 불원천리 서울에서 경남 하동까지 달려갔던 것이 이야기의 첫 줄거리입니다. 그 추잡한 뒷거래가 드러나려고 하니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했고, 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 이 문제로 지금 이슈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파 언론들은 마치 김 여사가 명선생님 하면서 모든 것을 명태균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갔고, 그런 의혹을 국민적 의혹으로 폭발시켰던 것이 바로 앞뒤 자르고 공개했던 오빠 문자였죠. 명태균은 공천 거래 의혹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구속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하니까 김 여사와 나누었던 카톡 캡처본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지난달 15일이죠. 한 달 전입니다. SNS에 올렸고, 또 명태균 사태를 제2의 최순실 사태로 몰아가기라도 하려는 듯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JTBC가 이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태균에게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라면서 오빠를 타박하면서 명태균을 달래는 그런 내용이었죠. 카톡 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 원래 문자는 뒷부분에 그러니까 이 공개된 카톡의 뒷부분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명태균이 김 여사에게 오빠께서 윤 총장님을 워낙 걱정하셔서 그랬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명태균이 그러니까 오빠를 김 여사의 친오빠, 김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했다는 것을 명태균의 입으로 얘기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명태균은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잘라버리니까 꼭 마치 오빠라고 지칭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명태균이가 꾸며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내용은 어제 이재명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려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카톡 문자가 공개되니 여론은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했고, 또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핫바지 취급을 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졸지에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죠. 대통령실에서 급히 해명을 했습니다. 문자에 언급된 오빠는 친오빠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그러자 명태균이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JTBC와 만나서는 오빠가 윤 대통령이냐, 이런 JTBC 기자의 질문에 맞아, 너 같으면 오빠한테 하겠니? 스토리도 봐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으로 몰아간 것이죠. 치밀하게 계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과연 명태균 혼자 생각해낸 내용일까요? 공작이 워낙 치밀했던 관계로 심지어 여권에서조차 대통령실의 해명에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친오빠라고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대통령의 오랜 측근들이 나서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으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도 바로 이 문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획했다면 그야말로 대성공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준석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 확인 전화와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바로 윤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마치 이준석 자신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기라도 한 듯이 그런 얘기였죠. 이거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른다 그런 거는 내가 윤 대통령과 진짜 가까운데 그렇게 김 여사가 그렇게 부르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문제는 이 카톡 대화에도 이준석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은 김 여사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물으니 명태균이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명태균이 이 대표가 아니라 이준석의 준석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당선인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사실상 집권 여당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대표가 아니라 준석이라는 말이 호칭을 했다는 것은 준석이라는 말이 아예 입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명태균이 이준석을 어떻게 생각했고 이준석과 명태균이 어떤 관계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건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 여사가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니 오빠가 이해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뭐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폭발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죠. 지가 뭐 안다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뭐 안다고. 이 두 단어가 국민들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을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 이준석은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말한 오빠가 친오빠였다면 내가 그 친오빠와 어떤 갈등이 있었어야 했고 이렇게 얘기해서 정작 친오빠와 자신은 일면식도 없다는 식으로 반박을 했었습니다. 이준석은 명태균의 카톡 공개 직후에도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서 오빠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정사실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정말로 오빠는 친오빠를 지칭했던 것이었습니다. 카톡 대화 출발점이 바로 이준석 자신이었는데 과연 이준석은 이 대화 내용을 보고 친오빠를 지칭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글쎄 이준석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선뜻 믿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분명 대선 당시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갈등 국면에서 주고받았던 문자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잔머리를 잘 굴리는 이준석이 친오빠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돌이켜보면 명태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의혹에는 이준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련의 의혹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명태균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왜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고 말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준석 명태균 통화라는 제목의 파일을 입수하고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특히 명태균은 최근에도 구속되기 전 선불폰을 이용해서 국회의장과 함께 브라질 출장 중이던 이준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마 본인의 폰이 압수당하고 선불폰을 사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브라질에 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국제전화로 긴급하게 통화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긴급하게 상의할 것이 있었고 또 두 사람이 모종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화통화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에 있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있었던 일이든지 몰라도 두 사람은 어쩌면 운명 공동체로 얽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검찰은 명태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기존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로 명태균과 이준석의 전화통화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이나 시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를 앞뒀던 2021년 5월 15일 이준석이 메일프레스 18입니다. 18 메일프레스 18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내일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거야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다음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1위를 했던 부분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해 실시했던 당대표 적합도였는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이 실질적인 대표로 지금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PNR은 명태균이 조사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PNR을 이준석을 띄우는데 이용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대표 경선 이전부터 김영선으로부터 명태균을 소개받았던 이준석은 당대표 경선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명태균과 많은 것을 공유해왔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소유로 의심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당대표가 되는데 명태균이가 어떻게 해준 거 다 알지 않느냐라면서 이준석이 여론조사하고 있는 거 다 공짜로 해줬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경북에서 열린 한 언론사의 행사에 이준석 의원이 참석했는데 당시 행사 출연료 3천만 원이 이준석에게 전달되지 않고 미래한국연구소 계좌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이 미래연구소에 그만큼 신세를 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준석과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그리고 함성덕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무산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사태가 폭발하면서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터져나올 것 같으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준석이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 논란에서부터 이준석이 브라질에서 귀국한 직후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준석의 물타기 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선 공천 논란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이준석이 본질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공천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이준석과 허물없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점이죠. 대선 기간 이준석은 소위 말하는 가출을 감행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껄끄러운 사이였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즈음이면 친윤계에서 이준석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즈음 같은데요. 글쎄요, 윤 대통령이 약점을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준석에게 했을까요? 검찰이 조만간 이준석의 뒷배로 여겨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해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지금 이준석은 또 다른 잔머리를 굴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